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오늘은 8주차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일단 저희가 그래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DFS, 그리고 두 번째로는 BFS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러스 이 문제를 볼 거예요. 오늘 딱 두 문제만 볼 건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인 원 바이러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한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7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 컴퓨터랑 2번 컴퓨터는 연결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3번이랑 4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1번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2번 컴퓨터와 5번 컴퓨터를 거쳐서 3번, 6번까지 전파되어서 2, 3, 5, 6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만약에 1번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그러면 얘랑 연결된 모든 친구들 2번, 5번, 그리고 3번, 6번 이렇게 이 4개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번이랑 7번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동떨어진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답은 이제 1번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에 걸리는 다른 컴퓨터의 개수 지금 2, 3, 5, 6 이렇게 총 4개죠. 그래서 4를 출력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풀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림이 나타난 게 처음이에요. 좀 생소하죠, 저희한테. 이렇게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저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 배열이나 벡터,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수를 저장하는 거지. 연결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길찾기, 뭐 네이비게이션 같은 거 써보셨죠? 티맵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뭐 최단 경로 찾기 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만약에 뭐 저희가 1에서 6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1, 2, 5, 6 이게 아니라 1, 5, 6 이게 더 최단 경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원소와 원소 사이의 연결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그래프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일단 정점이라는 게 있대요. 정점은 이제 어떤 자료나 이제 개념 같은 걸 표현하는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그 바이러스 문제에서는 이 컴퓨터 하나하나가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개의 정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간선은 이제 그 정점들을 연결하는 애들인데 간선은 이제 1과 2를 연결하는 이 선, 이런 것도 이제 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정점들이 집합, 그리고 간선들이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이제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그 바이러스 문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것처럼 이제 정점들이 집합이랑 그거를 연결하는 이런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자료 구조로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그림 1, 요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정점은 1, 2, 3, 4, 6, 7이 있다. 그리고 간선은 간선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두 정점의 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 간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1번 정점과 2번 정점이 이어지는 간선이니까 1,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5, 1,5, 5,6, 그리고 4,7, 뭐, 요렇게 간선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정점과
간선들이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선을 표현할 때는 그 선을 이제 어떤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정점 두 개를 가지고 이 간선을 표현해 주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인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 인접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간선으로 이어진 두 정점이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정점과 인접해 있는 정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번 정점과 인접해 있는 정점은 간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1번 정점과 인접한 정점은 바로 2번 정점, 그리고 5번 정점 이렇게 되겠죠. 간선 하나로 이렇게 직접 연결된 정점을 이제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 정점이랑 4번 정점은 인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3번 정점이랑 4번 정점은 인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간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인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접이라는 개념, 나중에 계속 제가 인접이라는 단어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인접한 정점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인접한 정점은 2, 5 이렇게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차수라는 용어도 있는데, 차수는 이제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정점의 차수는 몇이 될까요? 1번 정점의 차수는 몇이 될까요? 1번 정점의 차수는 몇이 될까요? 네, 2차 맞아요. 그래서 지금 1번 정점에 간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차수가 2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2번 정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2번 정점의 차수는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이랑 차수 요 용어를 잠시 기억을 해주시면은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사실 이 그래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속성 이제 그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기준에 따라서 속성이 부여가 됩니다. 먼저 맨 처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와 방향이 있는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간선에는 방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간선에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점에서 이 간선을 거칠 때 요렇게는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는 못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간선에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다,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 이렇게 무방한 그래프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요 표시가 없으면은 무방한 그래프고,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방향 그래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이클인데요. 사이클은 일단 어떤 이미 한 정점에서 출발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그런 거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그래프에 하나라도 있으면 순환 그래프라고 하고, 하나도 없다 하면은 비순환 그래프라고 하는데, 만약 이거가 왜 비순환 그래프인지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만약에 이 화살표가 요거였다면 순환 그래프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이미 정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비순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지금 아까 무방향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이클이 한 개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있죠. 이런 애들은 지금 사이클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니까 순환 그래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라는 속성에 따라서도 이 그래프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간선에 가중치가 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 이제 이름만 알려드리자면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뭐 벨만포드라는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둘 다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 1, 5 이렇게 하면은
총 8만큼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4, 5 이렇게 하면은 9만큼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최단 경로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간선에 이런 가중치가 부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알고리즘을 배우실 때 요게 이런 그래프가 쓰이는데 그래서 가중치 그래프가 있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비가중 그래프가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 봐 알려드리자면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이제 이 가중치가 양수일 때만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음수일 때도 이제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알고리즘인데 나중에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구나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가 뭔지도 알았으니까 아까 잠시 잊혀졌던 그 바이러스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희가 아까 이 그래프 있었죠? 이 그림 1, 이 그래프를 저희가 이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1번, 2번 연결돼 있다. 뭐 2번, 3번 연결돼 있다.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지 그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코드로 표현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접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그래프를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코드로 표현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 인접 행렬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1번 정점부터 7번 정점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1번 정점이랑 2번 정점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1번 정점이랑 2번 정점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1번 정점이랑 3번 정점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는 0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그 무방향 간선이니까 이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되니까 1, 2도 1이지만 2, 1도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무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 5, 2,5 여기도 1이고 그리고 5,2, 5,2 여기도 인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간선을 나타낼 때 두 정점의 쌍으로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인접행렬의 경우에는 만약에 1과 2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인접하면 1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 간선이 있으면 1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3과 4는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3,4를 봐도 0이고 4,3을 봐도 4,3을 봐도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인접해 있다. 이 정점 두 개가 인접해 있다. 간선이 있다. 직접 연결된 간선이 있다. 그러면 1, 인접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특징이 더 중요해요. 특징을 볼게요. 특징을 보니까 이 간선 여부를 5일에 확인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2랑 5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쉬워요. 이 배열의 이름이 ADJ라고 해볼게요. 아까 그 인접하다라고 할 때 어제이선트의 앞 글자를 따서 ADJ라고 한 거고 아무튼 여기서 2랑 5가 연결되는지 알고 싶으면 ADJ 2, 5 아니면은 5, 2 그거가 1인지 이게 1인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죠. 요거는 이런 상수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공간 복잡도가 5V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그래프 개념 설명 드릴 때 작게 써 있었는데 정점을 벌틱스라서 V라고 하고 그리고 간선을 엣지라서 E라고 하는데 지금 이 V가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가 V 제곱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가 정점의 개수 V 7개 그리고 여기도 V 7개 해가지고 이 공간 복잡도가 V 제곱 요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간선의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점의 수가 많으면은 공간 복잡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의 수는 조금 적고 대신 간선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막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막 간선의 여부를 5일 만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인접 행렬을 쓰는데 사실 이 장단점이 사실 지금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거를 한번 뭐가 있는지 보고 다시 이쪽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인접 행렬 말고 인접 리스트라는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접 리스트란 보니까 아까는 그 2차원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번엔 2차원 벡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번이랑 인접한 정점이 아까 2랑 5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벡터에다가 2, 5 이렇게 담아주고 그리고 2번 정점이랑 인접한 애들 1, 3, 5죠. 그래서 2번 벡터에다가 1, 3, 5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인접 리스트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해당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 25, 25 이렇게 이 정점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을 볼게요. 장점을 보니까 아까는 표가 엄청 복잡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간선의 개수만큼만 벡터에 원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일단 이만큼이 OV예요. 왜냐면 지금 1, 2, 3, 4, 5, 7 정점의 개수만큼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만큼 이게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간선의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간선이 총 6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숫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개가 들어와 있어요. 왜 12개가 들어와 있느냐 보니까 얘가 지금 무방향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1이랑 2도 연결돼 있지만 2랑 1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벡터에도 2가 들어와 있고 2번 벡터에도 1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간선에 대해서 숫자가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간선은 6개인데 여기 숫자가 12개가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이 몇 개가 돼 있냐? 일단은 뭐 무방향 그래프면은 이개가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간선의 개수가 2라고 하면 무방향 그래프일 땐 2개가 들어오고 만약에 방향 그래프였다 그러면 2개만 들어오겠죠. 아무튼 뭐 2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최대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 공간 복잡도는 5v 더하기 2e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 복잡도 계산할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공간 복잡도 할 때도 요 상수 앞에 이 개수는 지워줍니다. 그래서 얘를 5v 플러스 1라고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이 v랑 e 중에 뭐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점의 개수가 더 많은지 간선의 개수가 더 많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없애주지 않고 그냥 5v 더하기 2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선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만약에 저희가 2번 정점이랑 5번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2번 정점이랑 5번 정점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만약에 2번 정점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2번 벡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확인하면서 5가 있나? 이렇게 3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냥 ADJ 2, 5 요거 한 개만 딱 확인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탐색을 하면서 5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간선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이 간선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5디그리에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용어 설명을 드릴 때 인접 그리고 차수 그게 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수가 영어로 디그리라고 아까 가로 안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차수라는 의미인데 지금 2가 차수가 3이잖아요. 3이기 때문에 2에 5가 연결되어 있나 보려면 3만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디그리 차수만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5원 아까 인접 행렬은 5원이었는데 얘는 좀 더 걸린다. 서로 장단점이 크로스 되죠.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점의 개수가 많은 경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정점의 개수가 엄청 많은데 인접 행렬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공간 복잡도가 5v 제곱이 되는데 v가 큰 경우에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되겠죠. 만약에 정점이 엄청 많고 간선이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매트리스 중에서 1이 여기 한 개만 딱 표시가 됐고 다른 건 다 0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까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점의 개수만큼 이제 벡터를 선언해주고 여기에 원소 한 개 이렇게 담아주면 되니까 공간이 훨씬 더 좁게 들죠. 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많을 때는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고 간선이 많을 때 이렇게 1로 표시되는 공간이 많다.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길어지는 경우니까
1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인접 행렬을 쓴다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아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 인접 행렬 안 쓰고 인접 리스트를 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접 행렬을 거의 안 쓰고 인접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다들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간선에 비해 정점의 개수가 많다. 정점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인 겁니다. 간선에 비해. 간선이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까 인접 행렬을 쓰면 더 좋은데 지금은 간선은 이렇게 좀 조금밖에 없고 정점의 개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해서 연결된 뭐가 연결돼 있나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찾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번 정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1, 2, 6이 있다. 저희는 인접 리스트를 쓰면 이렇게 3번 만에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접 행렬을 썼다. 그러면은 5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1, 2, 6인지 알려면은 이 정점의 개수만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7개를 탐색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인접 리스트였다. 그러면 이렇게 딱 3개 이렇게 잘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 노드에 연결된 모든 노드를 찾는 경우가 문제에서 많기 때문에 이럴 때도 당연히 인접 리스트를 쓰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공간도 적게 사용하고 저희가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탐색 시간도 더 빠른 인접 리스트를 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거가 잘 이해가 안 가시고 뭔가 인접 행렬이랑 인접 리스트가 좀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접 행렬을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접 리스트로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인접 리스트로 그래프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번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 2, 5 이렇게 담았고 지금 2는 2번 정점은 1, 3, 5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 3, 5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코드로 직접 이 그래프를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코드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예의상 인접 행렬도 같이 끼워줬고요. 아까 이 바이러스 문제예요. 이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이 그래프를 저희가 저장을 해둘 건지 그걸 직접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력을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줄에는 컴퓨터의 수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컴퓨터의 수가 저희는 정점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V 정점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7개.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차례대로 매겨지고 둘째 줄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쌍의 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선의 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선의 수가 6개. 지금 아까 간선의 수가 6개였죠. 그래서 7, 6 이렇게 주어졌고 이어서는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번호의 쌍이 주어진다.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그래서 1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 그 다음에 2, 3, 1, 5 이런 식으로 간선의 정보를 정점 2개로 알려줬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인접 행렬에도 저장을 해보고 인접 리스트에도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 덜 중요한 것부터 해볼게요. 인접 행렬을 해볼게요. 저희가 1번 컴퓨터부터 7번 컴퓨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ADJ 77 하면은 이 배열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행이 0부터 6까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요거 열은 0부터 6까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7에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더 늘려가지고 제가 ADJ 88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0부터 7까지 배열이 만들어지고 0부터 7까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0번 컴퓨터는 없어요. 1번 컴퓨터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0번째 행이랑 0번째 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지 않은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1 베이스드, 제로 베이스드가 아니라 1 베이스드로 하면은 이제 0번째 행이랑 0번째 열이 낭비는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1 증가해가지고 제가 선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0부터 7까지 그리고 0부터 7까지 이렇게 인접 행렬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점이랑 간선 이 개수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C인 V2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주고 여기에 그러면 7, 6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면 6번 반복을 해서 요 간선들이 정보를 저희가 입력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6번 반복을 할 거다 해주고 그다음에 int ab 해가지고 ab를 입력 받아줍니다. 지금 1이랑 2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무방향 그래프이니까 두 개 다 1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dj A, B에도 1을 체크해주고 BA도 1을 체크해줍니다. 그래서 1,2, 1,2에도 1이 돼 있고 2,2, 1에도 1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방향 그래프였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방향 그래프였다.
요런 방향 그래프였다. 그러면은 1에서 2로 간다 해가지고 그 시작점을 먼저 입력으로 해준다라든지 뭐 도착점을 먼저 입력으로 뭐 2, 1 이렇게 주어진다라든지 그런 기준은 문제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요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프가 그러면은 1, 2, 5, 2 이렇게 입력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1, 2 이렇게 들어왔다면 ADJ에다가 뭐 요거 위에 줄만 써주고 이 밑에 줄은 안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방향 그래프였다면 근데 지금은 무방향 그래프니까 이렇게 양방향 다 두 개 다 저희가 이렇게 1을 체크를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접 행렬의 경우였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인접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벡터를 쓴다고 했었어요. 2차원 벡터를 쓰고 그래서 1번 정점부터 7번 정점까지 지금 0번 벡터도 있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점의 개수, 간선의 개수 받아줍니다. 그래서 간선의 개수만큼 쌍을 받아줄 건데 A, B 만약 1, 2를 받아줬다. 그러면은 1번 벡터에도 2를 넣어주고 1번 벡터에도 푸시백 2를 해주고 2번 벡터에도 푸시백 1, 2번 벡터에도 1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선은 6개지만 숫자는 12개가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챕터 1을 끝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탐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이해 안 간 게 있으시다. 특히 이 인접 리스트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래프가 뭔지도 알았고 그래프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거를 또 코드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프 탐색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탐색. 이제 DFS, BFS 뭔가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분들도 많으시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해력이 딸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저도 이걸 처음 배울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뭐 이제 프라이빗하게 비공개로 올려주셔도 되고 뭐 나중에 DM을 주셔도 되고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탐색을 볼 건데 두 종류가 있다고 아까 목차에서 설명해드렸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DFS라는 게 있고 BF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한국말을 보니까 깊이 우선 탐색, 뭔가 깊이를 우선으로 탐색을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얘는 한국말 보니까 넓이를 이제 우선으로 탐색을 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탐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프를 왜 탐색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지금 그래프를 배웠는데 탐색을 왜 하는가? 자, 저희가 볼 때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1번 정점이랑 4번 정점이랑 연결이 돼 있느냐 이렇게 알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연결되어 있지 않죠. 지금 1번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이동을 해도 4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1초 만에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없어요 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드 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탐색을 해보고 나서야 4번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 만약에 저희가 뭐 미로 찾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전지적 시점에서 볼 때는 보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미로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뭐 생쥐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전부 다 가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래프 탐색도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얘랑 연결돼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딱 한눈에 보고 연결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트래블을 해야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떨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탐색을 그래서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탐색을 하면서 정점을 한 개씩 순회를 해보면서 돌아볼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떤 정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돌아볼 건데 그 도는 방법이 저희가 뭐 1에서 2 갔다가 3 갔다가 뭐 5 갔다가 뭐 6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 5, 2, 3, 뭐 6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방법이 다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잘 이 그래프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S라는 방법을 쓰면은 1, 2, 3, 5, 6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한대요. 1, 2, 3, 5, 6 이런 순서로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게 된대요. 근데 만약에 BFS 같은 경우에는 1, 2, 5, 3, 6 이런 순서로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게 된대요. 당연히 1번에서 시작했는데 얘네랑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는 이 순서로 방문을 하고 얘는 이 순서로 방문을 했는데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 그거를 아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됐는지 이제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요. 먼저 스포를 해드릴게요.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게 한국말에 다 쓰여 있어요. 자 보니까 DFS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뭐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 한 우물만 파서 계속 깊게 갑니다. 1에서 2 가고 3 이렇게 또 갔는데 이제 더 깊이 팔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보니까 약간 2에서 5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5로 가고 그 다음에 1은 아까 들렸으니까 6으로 가고 그래서 1, 2, 3, 5, 6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BFS는 넓게 가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동심원이 퍼지듯이. 그래서 만약 1에서 출발을 했다 하면은 2 들렸다가 5 들렸다가 그 다음에 3 들렸다가 6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 2, 5, 3, 6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낌으로 대충 뭔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깊이 파고 뭐 파고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뭐 이렇게 BFS는 이런 느낌. 지금 느낌만 대충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개 한 개 다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DFS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는 아까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깊이를 우선적으로 탐색한다. 그거의 약글자를 타서 DFS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깊이를 우선적으로 탐색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 우물만 계속 파다가 막히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가서 다른 우물을 파고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DFS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제가 저번 주에 그 스택, 큐, 덱 요거를 배웠었잖아요. 그때 이제 스택의 활용 요거를 설명을 드릴 때 스택은 이제 DFS를 구현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정말 1초 만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DFS를 저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 DFS를 구현할 때 스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고 재기함수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재기함수로 구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재기함수를 보통 많이 하고 스택으로 DFS를 구현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두 개 다 오늘 살펴볼 거고요. 스택으로 이 DFS를 구현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재기함수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DFS를 지금 깊이를 우선으로 그래프를 탐색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진짜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 페이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깊이 우선 탐색은 1, 2, 3, 5, 6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1, 2, 3, 5, 6 이렇게 탐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스택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스택을 활용해서 어떻게 1, 2, 3, 5, 6을 방문을 했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가정은 전제는 일단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탐색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할 때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2번 정점을 그 다음으로 탐색을 했어요. 2번 정점을 탐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탐색할까 봤는데 이제 연결된 애들 중에서 애들이 후보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1번 정점으로 1번 정점 이미 방문했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면 1에서 2번으로 갔다가 2에서 또 1번으로 갔다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미 방문한 애들은 방문 체크를 해줍니다. 방문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2번 정점에서 연결된 세 가지 중에 얘는 이미 갔으니까 얘는 아니고 이거 둘 중에 한 개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비지티드라는 배열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얘의 역할은 방문 체크를 해준다. 그래서 이미 들린 정점은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역할로 알아주시면 되고 아무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DFS를 보고 있어요. 깊이 우선 탐색을 할 건데 스택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스택이 여러 개 그려져 있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정점에서 탐색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점에 비지티드를 해줬어요. 비지티드 방문 체크를 해주고 스택에다가 1을 푸시를 해줍니다. 스택에다 1을 푸시를 해줬구나. 자, 이 상태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할 건데 이제 얘를 탐색을 했으면 탐색을 한 친구들은 이제 스택에서 팝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1번 정점 방문하고 팝. 그래서 얘는 지금 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1번이랑 연결된 친구들 5랑 2를 1번 정점과 인접하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들이면은 방문 체크를 해주고 이 스택에다가 넣어줍니다. 얘네들을 방문 체크를 해주고 이 스택에다가 5, 2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스택의 탑 저희가 요 탑 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 스택을 이제 처음 들어온 애가 마지막에 나가고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처음 나가는 여기 탑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이 탑에 있는 얘를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방문을 하고 이제 1번 방문했고 이제 2번 방문하고 이제 얘를 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랑 인접한 애들 5랑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비지티드 체크 아까 하지 않았고 이 스택에 들어가면 비지티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직 하지 않은 애들 지금 3밖에 없죠. 스택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애가. 그래서 얘를 비지티드 체크를 해주고 3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스택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택의 탑인 3번 얘를 이제 방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방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방문했으니까 팝을 해주고 이제 3번과 인접하고 아직 비지티즈 하지 않은 애들 스택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애들 보니까 지금 2번은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3번 점점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러면 탑이 5가 되죠. 이제 5번 정점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5번 정점을 방문하고 이제 팝을 해주고 이제 얘랑 인접하고 아직 스택에 비지티드 하지 않았던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비지티드 체크를 해주고 푸시를 해줍니다. 푸시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정점을 방문을 해주고 이제 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인접하는데 스택이 아직 들어오는 애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이제 탐색이 끝났죠. 모든 정점을 이제 스택이 비었기 때문에 탐색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 끝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세세히 봤는데 숲을 봐볼게요. 숲을 봐보니까 맨 처음에 1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5, 2 이렇게 넣었어요. 5, 2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들어온 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5, 2 들어왔는데 지금 5는 일단 킵해두고 2에 관련해서 2랑 인접한 애 또 3 그리고 3이랑 인접한 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 우물만 깊이 파서 이 탑만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을 다 봤다.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5, 다시 5 여기 남아있던 5 처음에 남아있던 5 얘를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5가 처음에 2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지만 일단 2를 먼저 탐색을 한다면 여기 있는 그거를 깊이 있게 쭉 다 방문을 하고 나중에야 이제 5를 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탐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우물만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이렇게 또 파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는 게 DFS이고 스택으로 구현이 되었구나.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어오고 그래서 1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2 하고 얘가 팝되고 2랑 연결된 애들 뒤에다가 푸시하고 그 다음에 팝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해봤는데 요거를 코드로 해볼게요. 코드로 해보면 요렇게 되는데 얘도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아까 요렇게 인접 리스트를 저희가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접 리스트에다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이미 수를 다 담아줬다고 해볼게요. 그 코드를 아까 전에 봤었죠. 인접 행렬이랑 인접 리스트에다가 이제 입력 받는 거 뭐 푸시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S를 돌려볼게요. 스택으로 하는 거 해보자면 일단 스택을 선언을 해줘야겠죠. ST라는 스택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1번 정점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bfs1 이렇게 호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스타트에다가 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스택에다가 먼저 1을 푸시를 해줍니다. 1을 푸시를 해줬구나. 그 다음에 1에다가 방문 체크를 해줍니다. 방문 체크를 해주고 이제 스택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택이 빌 때까지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택이 아직 비지 않았으면은 요 안에 있는 걸 계속 반복을 해라. 빌 때까지 반복을 해라. 스택이 비었으면 그제서야 탐색이 끝난 거다. 요런 의미로 안에 걸 반복할 건데 안에 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커렌트 현재 탑을 지금 1이죠. 요거를 커렌트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팝 시켜주고 이제 이 커렌트랑 인접해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볼 건데 지금 이 포문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 포문을 다르게 돌릴 수도 있어요. 요 포문을 지금 이 10번째 줄을 다르게 써드릴게요.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10번째 줄을 for int i는 0 그리고 i가 adj 컬.size 컬.size 그 다음에 ifulful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가 이 커런트 지금 이 1번 정점에 이 벡터에 담겨있는 요 2랑 5 요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adj 컬 지금 adj 컬 지금 이 adj 컬 하면 adj 1 요거가 되겠죠. adj 1 하면은 요 애들이 있는데 이 사이즈 지금 2잖아요. 2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0, 1 i가 0, 1이 됩니다. 0, 1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adj 컬 i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저희가 지금 이 1번 정점이랑 인접한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인접한 아이들이 지금 2랑 5인데 여기 저희가 잘 담아놨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포문을 돌면서 볼 거냐. 이 adj 컬 adj 1 adj 1에다가 adj 1 0 요게 요 숫자가 되는 거고 adj 1 1 이게 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dj 컬의 사이즈만큼 사이즈하고 가로 요거만큼 이 i를 반복해서 볼 건데 그거를 요걸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간단하게 쓰자면 넥스트 요거가 지금 넥스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한 명 한 명을 넥스트라고 해볼게. 넥스트라고 해보면 지금 이 넥스트를 비짓하지 않았다. 만약 이 방식대로 했으면 넥스트 대신에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얘를 써주시면 되고 만약 그 원소를 방문하지 않았다 아직 그러면은 이제 걔를 방문을 할 건데 방문 체크를 해주고 지금 2랑 5 방문 체크를 해주고 스택에다가 넣어줍니다. 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서대로 방문하기 위해서 5, 2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겠죠. 아무튼 스택에다 넣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while문을 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커런트가 2가 됩니다. 2가 되니까 2를 커런트에 저장해주고 팝을 해주고 그럼 2를 방문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2랑 인접한 애들 135가 있는데 2랑 인접한 애들 이 넥스트에 135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들은 3이랑 5죠. 그래서 3이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는 3이죠. 그래서 그 3을 비지트 체크해주고 스택에 넣어주고 그래서 3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커런트를 지금 커런트에 1, 2, 3, 5, 6 이런 숫자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요 사이에다가 뭐 시작 커런트라고 하면은 뭐 1, 2, 3, 5, 6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FS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으로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요게 귀찮아요. 요게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재기함수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재기함수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저희 백트래킹 했을 때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이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백트래킹의 구현 방식 중에 하나가 DFS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DFS 1을 호출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1을 방문 체크를 해주고 1과 연결된 모든 친구들 2랑 5 1과 연결된 2랑 5를 만약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DFS로 이제 또 방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1에서 일단 뭐 2를 예를 들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는 이제 3이랑 5 중에서 만약에 3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이제 3에서는 이제 더 이상 DFS 함수로 더 재기를 깊게 파고들 곳이 없죠. 여기 이제 원소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끝나고 다시 이쪽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아까 이 2번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컬이 2인 DFS 함수를 돌고 있다고 하면 인접한 애들 지금 3이랑 5 중에서 아까 3은 이미 갔다가 리턴을 했고 이제 5를 볼 차례죠. 그래서 5를 DFS로 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들어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DFS 5가 호출됐는데 그거랑 인접한 친구 6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DFS 6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비지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해가지고 이 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cout, 뭐 cout 컬 뭐 해줬다. 그러면은 뭐 1, 2, 3, 5, 6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이 DF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걸 사실 한번 보고 실시간으로 따라하면서 바로 이해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바이러스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DFS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DFS로 풀어볼게요. 자, 저희가 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이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입력받는 거 요거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점 개수, 간섭의 개수 입력받고 그 간섭만큼 이렇게 그 인점 리스트 여기다가 선언해준 요 벡터 2차원 벡터에다가 이렇게 잘 담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아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잘 담아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DFS 1번 컴퓨터부터 탐색을 할 거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력해야 되는 게 1번이랑 연결된 컴퓨터 개수가 4개니까 그걸 출력을 해야 됐었죠. 그거를 제가 answer 해가지고 int answer에다가 정답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 정점을 방문했는지 비지트 체크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해줬고, 지금 컴퓨터의 개수가 총 100개라 했으니까 100만큼, 대략 100만큼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원 베이스드로 할 거기 때문에 100일로 해준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요 DFS 코드를 봐볼게요. DFS 코드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1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DFS 1이에요. 지금 DFS 1인 상황에서 지금 얘를 비지 체크를 해줍니다. 커렌트가 1이에요. 비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answer를 늘려줬네요. 그러면은 answer가 지금 1이 됐겠죠. 1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 정점과 연결된 모든 친구들을 볼 거예요. 1번 정점과 연결된 모든 친구들을 볼 건데 얘를 먼저 본다고 해볼게요. 지금 2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DFS 2로 가줍니다. DFS 2로 가줬어요. DFS 2로 가주니까 그럼 다시 또 일로 와서 커렌트가 2가 되고 이제 DFS 2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주고 이제 answer를 또 1을 늘려줬네요. answer를 1을 늘려줬어요. 지금 연결된 컴퓨터가 지금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1을 늘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연결된 친구를 또 볼 건데 2랑 연결된 애가 1, 3, 5가 있죠. 그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친구는 3이 있는데 아직 방문 체크를 하지 않은 애가 3이랑 5가 있는데 만약에 3을 가본다고 해볼게요. 3을 가보면 DFS 3이 되겠죠. DFS 3. 그래서 DFS 3을 호출했어요.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또 제기를 깊게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비지 체크를 해줍니다. 비지 체크를 해주고 이제 answer를 또 1을 늘려줍니다. answer를 1을 늘려주고 이번에는 이 3이랑 연결된 애 중에 지금 2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비지 체크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리턴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다시 리턴을 해주고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아까 이 DFS 2에서 이제 연결된 애들 전부 다 봐야 되는데 3만 갔다 왔지 이 5 쪽으로는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DFS5로 가지고 그럼 이제 5에서 이제 비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nswer를 또 늘려주고 그러면 4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연결됐는데 아직 비지 체크가 안 되네. 얘랑 연결됐는데 5랑 연결된 애가 지금 1, 2, 6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같죠? 그래서 이제 6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DFS 6을 호출하는구나. 6을 호출을 하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비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answer를 1을 늘려줍니다. 1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함수가 끝나게 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이 DFS 1 이때부터 answer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1번 컴퓨터 개수까지 합쳐져서 이 변수에 들어있어요. 총 5개. 근데 저희는 1번 컴퓨터 제외하고 개수를 세야 돼요. 4개. 이렇게 1번 컴퓨터를 통해 바이오스 걸리는 컴퓨터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answer-1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DFS로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봤고 DFS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탐색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바이러스 문제를 DFS로 풀어봤는데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메모를 해놓으시고 수업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바로 체크하고 바로 질문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질문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질문을 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를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모르겠으면은 일단 메모를 해놓고 뭐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녹화 강의를 보시다가 녹화 강의 보면 이해 갈 줄 알았는데 뭔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뭐 DM 해주셔도 되고 디스코드 채널에 올려주셔도 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FS를 봤는데 사실 BFS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DFS 이해가 안 갔다 좌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BFS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우선으로 탐색한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그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심원처럼 탐색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Q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는 스택이었죠. 이번엔 Q예요. Q가 뭐였더라 하니까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였고 스택은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아무튼 이번엔 Q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그 DFS 같은 경우에는 막 한 우물만 계속 파는 그런 계속 파다가 이제 막다른 길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뭐 요런 탐색 방법이었는데 BFS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똑같이 조금씩 똑같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탐색해 나가는 요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작 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접한 애들을 전부 탐색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구현 방법은 Q이구나.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FS보다 BFS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BFS를 볼게요. BFS를 보니까 자, 이번에는 1, 2, 5, 3, 6 이렇게 1, 2, 5, 3, 6 이렇게 탐색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랑 설명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Q예요. 지금 앞에도 뚫려있고 뒤에도 뚫려있죠. 그래서 일로 들어오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먼저 나간다. 여기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 배웠었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1 그리고 1에다가 비지 체크해주고 Q에 들어왔으니까 푸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BFS를 1번 정점에 방문하고 이제 팝을 해준다. 그 다음에 1번 정점과 인접한 애들 지금 2랑 5가 인접해 있죠. 그런 애들 중에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 2랑 5를 둘 다 넣어주고 Q에 들어왔다. 비지 체크해주고 푸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는 스택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를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왼쪽에 있는 요 2를 방문을 해줍니다. 2를 방문을 해주고 얘를 팝해주고 2랑 연결된 친구들 중에 아직 비짓하지 않은 3 얘를 이제 3을 체크를 해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5, 3 이렇게 되어 있겠죠. 2는 팝이 됐고 3을 푸시해줬기 때문에 5,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스택일 때는 3을 갔을 텐데 이번에는 5를 갑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5 얘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점을 방문을 하고 팝을 해주고 5랑 연결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던 6 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6을 넣어줘서 이렇게 3, 6 이렇게 됐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얘를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3번을 방문해주고 팝을 해주고 이제 3랑 연결되어 있는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6 남아있는데 6을 방문하고 팝해주고 이제 Q가 그럼 비었으니까 탐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랑 뭐가 다른지 봐볼게요. 뭐가 다른지 숲을 봐보니까 자 얘는 1이 들어왔죠. 1이 들어오고 이 인접한 애들을 2랑 5 얘를 담아주고요. 2랑 5를 담아주고 그 다음에 2랑 5를 담아주고 그 다음에 2에서 인접한 애들 얘네들을 3 그리고 5랑 인접한 애 6 얘네들 담아놓고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담아주고 그 다음에 2랑 인접한 애 그래서 3을 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3을 탐색을 했었는데 담은 애를 바로 탐색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랑 인접한 애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5랑 인접한 애를 담아놓고 지금 일단 다 담아놓고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애들 담아놓고 그 다음에 3이랑 6을 이렇게 들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Q로 구현을 하니까 지금 맨 처음 1에서 2, 5 담아놓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지금 3 담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5번에서
요 5번에서 6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3, 6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 5 담아주고 여기서 3 담고 6 담고 그 다음에 3,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였고 아까 DF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에서 3을 담아주고 그리고 또 3을 바로 방문합니다. 여기서 스택에 2를 쌓아주고 그 인접한에 바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다 빠지고 나서야 5, 6 이렇게 가는데 이 BFS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랑 5 담아주고 얘랑 인접한 3, 그 다음에 2랑 5를 전부 다 방문을 하면서 3이랑 6 담아주고 그 다음에 3이랑 6을 들리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데 얘도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코드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보니까 다시 얘도 차근차근 봐볼게요. 얘는 만약에 BFS 1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BFS 1을 호출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1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Q로 구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Q를 선언해주고 Q에다가 1을 푸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지 체크도 해주고요. 비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Q가 비면 그게 탐색이 끝난 거예요. Q가 아직 비어있지 않으면 그동안 요거를 반복을 해줄 건데 얘도 아까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커렌트에다가 지금 1을 저장해주고 얘를 팝을 하고 그거랑 연결된 애들 2랑 5 얘네들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들이다. 그러면은 2랑 5를 방문 체크를 해주고 Q에다가 넣어줍니다. 얘는 이 14번째 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Q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다시 while문 와서 current 얘는 Q 탑 지금 왼쪽에 있는 얘가 탑이죠. 2에 current에다 2를 저장해주고 팝을 해주고 얘랑 2랑 연결된 친구들 1, 3, 5 그 중에서 아직 방문 체크 안 된 애들을 방문 체크를 해주고 Q에다 넣어줍니다. 3을 넣어주죠. 그럼 5랑 3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Q를 돌면은 이번에는 5 얘가 커렌트가 되고 얘를 팝하고 5랑 연결된 친구가 1, 2, 6인데 1이랑 2는 이미 방문 체크 돼 있죠. 그래서 6만 Q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3, 6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에서는 얘를 또 팝해주고 얘랑 연결돼 있는데 비짓 안 한 애가 더 이상 없으니까 끝나고 이제 6도 이제 방문을 해주고 방문 체크를 해주고 이제 넥스트가 없으니까 더 이상 Q에 푸시할 게 없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요런 코드를 추가를 시켜놨는데 요게 뭐냐면 아까 제가 DFS보다 BFS가 더 중요하다. 얘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디스트는 디스턴스 그 거리를 거리 관련 배열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BF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BF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이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1번 정점의 거리는 0입니다. 0이고 여기에서 지금 2번 정점이랑 5번 정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각각 1이잖아요. 한 번만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1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만에 올 수 있으니까 2 그리고 이 6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세 번만에도 올 수 있지만 사실 더 가까운 하나, 두 번만에 오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2 해주고 얘네들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한대 처리를 해놓는다고 예를 들어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BFS로 탐색을 하면은 1, 2, 5, 3, 6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탐색을 할 거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커렌트가 1이에요. 커렌트가 1인데 그럼 그 이웃이 지금 2랑 5가 있잖아요. 그 이웃을 들릴 때 지금 이웃을 들릴 건데 이웃을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웃을 들릴 건데 그때 디스트 넥스트 지금 2랑 5 디스트 2랑 디스트 5를 디스트 컬 플러스 1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현재 여기인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갈 건데 얘네들의 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1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컬이 2다. 지금 현재 여기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웃한 친구 얘는 아까 이미 갔으니까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면 얘는 지금 여기에서 또 1 증가시켜준 만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BFS를 할 때는 이 최단 거리를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1, 그 다음에 2, 5, 3, 6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이 6을 탐색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6을 탐색을 한다고 해보면
이 6을 5에서 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5는 0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짓되는 그 순간이 이 0에서 지금 2랑 5 이거를 먼저 비짓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5에서 이제 또 6을 비짓을 해주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최단 거리를 바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DFS 같은 경우에는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지금 BFS 같은 경우에는 1에서 6까지 올 때 이런 경로로 오게 되는데 BFS 같은 경우에는 이 5를 올 때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저희가 1에서 2로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어쨌건 3으로 가게 됐다가 이제 이 2에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여기에서 5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커렌트 지금 커렌트가 2인데 커렌트 플러스 1 하면 2가 되잖아요. 그게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DFS로 했다 그러면은 이 커렌트 플러스 1이 이 넥스트의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DFS로는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DF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2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인접한 그 해당 단계를 전부 다 돌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깊이 다 탐색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DFS에서는 최단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단 거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BFS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BFS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BF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인접한 애들을 이 큐에다가 넣어줄 때 이 현재 거 컬 플러스 1 해가지고 현재의 거리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그 다음 거의 거리도 이제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번 정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뭐냐 하면은 디스트 6에 2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BFS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단 거리를 찾는 뭐 여기까지 가는데 뭐 얼마만큼 갈 수 있냐, 얼마 만에 갈 수 있냐 할 때 이제 BFS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DFS로 하면은 만약에 3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3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커렌트 플러스 1이 그 다음의 거리라는 게 보장되지 않아서 DFS로는 풀 수 없고 BFS로만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은 그냥 요거를 어떤 느낌으로 구현을 하는지까지만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DFS와 BFS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저희가 어쨌건 DFS랑 BFS랑 둘 다 시간 복잡도가 똑같이 5 V 플러스 2만큼 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쨌건 저희가 모든 정점을 딱 한 번씩만 방문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점을 한 번씩만 방문할 거기 때문에 5V만큼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얘네들을 다 전부 다 순회를 할 건데 이 순회하는 이 애들이 만약에 저희가 인접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 그러면은 애들이 무방향이면 이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저희가 다 돌면서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V 플러스 2인데 요거는 삭제를 하고 5V 플러스 2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인접 행렬로 했다, 인접 행렬로 얘를 구현했다고 하면은 이쪽에도 5V고 이쪽에도 5V이기 때문에 5V 제곱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정점이 많은 경우가 문제 많다고 했으니까 요런 인접 행렬로 잘 풀지 않고 인접 리스트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접 리스트 사용해서 DFS랑 BFS 이렇게 구현하는 거 해봤는데 이제 BFS로도 아까 그 바이러스 문제를 구현을 해볼게요. 얘로도 구현을 해보면 얘는 이제 Q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DFS 했을 때랑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면 얘도 이렇게 인접 리스트에다가 정보를 잘 담아주고 BFS 1을 호출을 합니다. BFS 1을 호출을 하면 Q를 저희가 그 include 해주셔야 됩니다. 헤더 파일을. 그리고 Q를 사용을 할 건데 거기다가 1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지 체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인접한 애들 2랑 5를 이제 Q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Q의 앞부분 2를 먼저 탐색해서 3도 Q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팝해주고 그 다음에 5랑 인접한 6도 Q에 넣어주고 팝해주고 그 다음에 3, 6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돼서 1, 2, 5, 3, 6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코드인데
이것도 아까 그 DFS처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그 BFS 1을 허출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엔스 풀뿔을 안 해줬어요. 엔스 풀뿔을 안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 1의 이웃을 체크할 때부터 이 엔스 풀뿔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엔스가 4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엔스는 바로 4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엔스-1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DFS랑 BFS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까 그 DFS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엔스-1을 왜 해줬냐? 엔스-1을 왜 해줬냐면 지금 그 DFS 1을 불렀을 때도 엔스 풀풀하는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엔스가 5가 나와요. 그래서 -1을 해준 거고 만약에 이 코드를 여기에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웃을 방문할 때만 엔스를 추가를 시켜줬다. 그러면 엔서가 4가 나오기 때문에 -1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한번 둘 다 해보시고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FS로도 풀어보시고 BFS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둘 다 하기 벅차다 하시면은 BFS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면서 연결된 거의 개수를 엔스뿔뿔 이제 한 개 한 개 탐색할 때마다 정점 탐색할 때마다 변수를 1씩 증가시켜주면서 연결된 정점들의 개수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길게 달려왔는데 BFS와 DFS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의 차이점보다는 각각 어떤 흐름으로 탐색을 하는 건지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는 깊이 우선으로 탐색했고 얘는 너비 우선으로 탐색했다. 그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스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사실 재기함수로 구현하는 게 편하니까 재기함수로 많이 구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Q로 구현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얘는 최단 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보는 거에서 그 다음 거 보는 거가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DFS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를 탐색할 건데 얘는 지금 최단 거리가 1인데 그 다음 이 커렌트에서 1 더한 거 2 요거가 최단 거리가 보장이 안 되죠. 얘는 지금 최단 거리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현재 거에다가 1을 더한 게 최단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게 이해 안 가신다면 아무튼 DFS로는 최단 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사실 여부에 관해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검출할 때 DFS가 쓰인다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이게 방향 그래프였다고 해볼게요. 방향 그래프였다고 해보면 뭐 이런 걸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저희가. 근데 이제 DFS 같은 경우에는 한쪽 우물만 깊이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깊이 파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다. 이렇게 사이클 검출하는데 DFS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뭐 요런 데도 사용이 된다. 그냥 뭐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DFS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재기함수로 구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백트래킹 배울 때 탑다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탑다운을 저희가 재기로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탑다운 DP나 뭐 트리 DP 같은 거를 배우실 때 BFS를 사용하실 건데 뭐 그런 걸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뭐 그래프 탐색 문제를 푼다 하면은 대부분 BFS로 풀립니다. 그리고 뭐 최단 거리를 찾을 때는 무조건 BFS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소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BFS만 알아주셔도 되고 이게 이해가 갔다 하는 분들은 DFS도 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둘 다 괜찮다 하는 분들은 둘 다 한번 코드를 구현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탐색,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벌써 9시 1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고 갈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그겁니다. 심화예요. 심화. 살짝 사실 BFS, DFS 저희가 이걸 배웠는데 지금 앞에 배운 그 바이러스 문제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 벅차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 문제처럼
그림 문제 정도의 그런 BFS, DFS가 문제가 나와요. 아까는 저희가 1차원에서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2차원 BFS, DFS이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심하여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알고만 있어 볼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 안 가셨다 하시면은 앞에 바이러스 문제 그거를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배우실 때 이제 요런 거 2차원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한번 2차원 DFS, BFS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욕심을 내주시면은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가볼게요. 얘는 이제 그래프 탐색을 할 건데 저희가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가 아까 그 바이러스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컴퓨터가 뭐 1, 2, 3, 4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차원으로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원으로 2차원 평면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문제를 푸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2차원 평면이 있고 거기에 행의 개수가 n개가 있고 열의 개수가 m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자파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화해서 저희가 그래프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1이랑 0이랑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인접 행렬이랑은 다른 거예요.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뭐 여기가 지금 1로 체크되어 있다. 그럼 1번 정점이랑 2번 정점이 인접해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 뭐 1도 써있고 0도 써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1, 1 이렇게 써있는, 만약에 1, 1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만약에 바로 옆에 붙어있다. 상하 좌우로 붙어있다. 그러면 인접한 애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이랑 열의 인덱스가 정점이 번호였고 1이 돼 있으면 그 정점 두 개가 인접되어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원 평면을 그래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칸을 저희가 정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정점이고 이 정점들이 바로 옆에 있다. 상하 좌우에 있는 정점이다. 그러면 인접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인 곳은 정점이 없는 곳이고 1인 곳은 정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1인 곳 이렇게 정점이 있는 곳이 이렇게 지금 인접해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얘도 지금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얘도 지금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얘도 지금 하나의 그래프로 봐서 지금 네 가지의 그래프가 있는 거고 정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정점이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고 두 개의 정점이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격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푸는 거죠. 인접 행렬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이 하나하나를 정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어떤 큰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개수와 그 그림 중 넓이가 가장 넓은 거를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림이라는 것은 1로 연결된 것을 한 그림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괄호나 세로가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대각선은 연결된 게 아니다. 그림의 넓이란 포함된 1의 개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세로 크기랑 가로 크기 nm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행렬의 크기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m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림이 정보가 주어지는데 1이면은 그림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인데 그 1들이 이렇게 서로 상하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가 그림 하나인 겁니다. 그림 하나. 그래서 이 그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의 개수가 총 4가지가 있잖아요. 그림의 개수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4를 출력을 한 거고 그 그림 중에 가장 넓은 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그림의 넓이는 4고 얘는 2, 얘는 1, 얘는 9기 때문에 9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를 원하는지는 대충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점들이 n 곱하기 m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정점들이 1이면 그 정점이 있는 거고 그게 상하좌우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그래프화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이 그래프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그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 그거의 최대값 요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는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2차원 평면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보다 살짝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모든 거를 이 각 칸을 하나하나를 정점으로 보기로 했어요. 각 칸을 하나하나를 정점으로 볼 건데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인접한 거라고 했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칸을 기준으로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 네모 상자를 확대경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점에서 상하좌우를 볼 겁니다. 상하좌우를 볼 건데 이 상하좌우에서 이 왼쪽에 지금 1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이 정점이랑 이 정점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탐색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상하좌우를 봐서 이쪽으로 탐색하고 상하좌우 봐서 이쪽 탐색하고 상하좌우 봐서 이쪽 이렇게 탐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또 시작을 했다 치면은 여기 먼저 탐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뭐 BFS든 DFS든 방법을 써가지고 탐색을 해서 총 9개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고 요 그래프 이렇게 탐색을 해서 총 4개고 가장 큰 넓이는 9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딱 요 두 줄이 아까랑 다릅니다. 요 두 줄이 저희가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주범이에요. 요게 근데 의미만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 일단 D가 이제 변화량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dx, 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정점을 기준으로 이 두 칸이 인접해 있는데 둘 다 1이다. 그러면 이 두 정점이 인접해 있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좌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점, 요 칸을 기준으로 상하좌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이렇게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을 돌리면서 현재의 x, 현재의 y 여기 이 칸의 좌표가 현재의 x, 컬 x 그리고 컬 y라고 해볼게요. 이 칸의 좌표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칸을 저희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곳에 한 곳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포문을 돌릴 건데 이 그다음 next x, next y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현재에다가 dxi를 더하고 현재에다가 dyi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x와 dy가 뭐냐 보니까 먼저 dx 0 그리고 dy 0은 마이너스 1이랑 0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의미하냐면 x로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그대로 해서 이 왼쪽 칸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dx 1이었다. dx 1과 그 현재에다가 dx1 i가 1이어서 dx1과 dy 1을 더했다. 그런 경우에는 요걸 더한 경우겠죠. 그래서 현재 x에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그리고 y에는 1을 더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칸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뭐 2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dx2가 요거 되고 dy2가 요게 되는데 현재 x에다가 1을 더해서 그럼 얘겠죠. 그리고 y는 아무것도 안 더해서 얘. 그래서 오른쪽 칸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x는 안 더하고 y에다 마이너스 해서 요 아래 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건데 사실 요것만 알면은 아까 그 뭐 바이러스 문제랑 크게 뭐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차원으로 된 요런 그래프를 탐색할 때는 상하좌우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어떤 게 인접이 돼 있나 그 리스트에다 벡터에다가 넣어줬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그 평면을 주어지고 그거를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좌우를 저희가 직접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인접해 있는 애들을. 그리고 그게 1이면은 그게 그쪽으로 탐색을 갈 거고요. 그래서 상하좌우를 탐색하는 방법이 이렇게 dx, dy를 현재 x와 현재 y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면 상하좌우의 칸을 그렇게 탐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이 코드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 BFS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Q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정점을 표시할 때 아까는 그 컴퓨터의 번호 뭐 1, 2, 3, 4, 5, 6, 7,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그 정점을 뭐 3번 정점, 2번 정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정점을 표현할 때 1,2, 이 정점을 표현하려면 숫자 2개가 필요한 거예요. 1,2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Q에다가 그냥 INT가 아니라 페어 INT. 요 페어도 저번에 뭐 할 때였죠? 아무튼 이 페어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요 페어를 이렇게 회의실 배정 문제 풀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페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 정점을
저희가 Q에다가 정점을 넣어줄 건데, 아까는 2, 3 이렇게 넣어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1,2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페어 INT로 해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Q에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BFS 0,0 이렇게 호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작하는 애들을 요 Q에다가 이제 쌍으로 담아줍니다. Q에다가 0,0, 뭐 0,0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칸을 비지 체크를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BFS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바이러스 문제 풀 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걸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컬 X 그리고 컬 Y 현재의 아까는 이제 컬만 해가지고 컬은 1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정점을 표현하려면 두 가지 숫자가 필요한다고 했죠. 그래서 컬 X, 컬 Y 이렇게 나눠서 QE 프론트의 first 0, 그 다음에 QE 프론트의 secon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Q를 팝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잘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 0,0 여기서부터 탐색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하 좌우로 탐색을 할 거예요. 상하 좌우로 탐색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을 탐색할 건데 여기 위에랑 왼쪽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탐색을 하면은 여기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위에랑 왼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넥스트 X와 넥스트 Y를 지금 상하 좌우를 탐색을 할 건데 만약에 그 다음 거 NX와 NY 그 좌표가 만약에 X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N보다 크거나 여기 N보다 작거나 크거나 여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Y도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가 됐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요만큼을 넘어가는 범위이다. 그 다음 정점을 탐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요 배열을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을 거다. 컨티뉴. 그런 경우에는 넘어가라. 그 다음 정점을 봐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상하 좌우를 볼 건데 그럼 그리고 왼쪽이랑 위에 거 보는 거는 지금 컨티뉴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랑 아래 거만 볼 건데 지금 저희가 이 매트릭스라는 2차원 배열에다가 요거를 입력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요거가 1일 때만 여기를 탐색을 하면 되겠죠. 밑으로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쪽으로만 가서 얘네들을 탐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1일 때 그 다음 정점 NX, NY 요거가 값이 1일 때 그리고 아직 방문하지 않았을 때 그쪽으로 가지고 방문 체크해주고 Q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0,1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0,1에서 또 탐색을 할 거예요. 0,1에서 이쪽으로 안 되고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은 이미 비지티드 했으니까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배열 범위를 벗어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얘가 Q에 들어오겠죠. 1,1이 Q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상하좌우로 다 살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얘만 Q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 얘가 Q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끝나게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어쨌건 간에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그 바이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정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연결된 애를 다 찾아라 이런 문제에서 뭐 DFS 1, BFS 1 이것만 돌리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모든 그래프를 다 찾아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뭐 동떨어진 얘네들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BFS를 여기서도 돌려야 되고 여기서도 돌려야 되고 여기서도 돌려야 되고 여기서도 뭐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칸에서 BFS나 DFS를 돌릴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비지티드 했다. 비지티드 한 경우에는 넘어가고 모든 칸에서 만약에 0이다. 그래도 돌릴 필요가 없겠죠.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돌리게 되냐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BFS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비지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려고 보니까 여긴 이미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여긴 0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티드 하게 되고 돌리고 나서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려 하면 여기 이미 비지티드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얘도 다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또 돌리면은 얘네가 다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안 돌리게 되고 이제 이중 폼을 들면서 모든 칸에서 BFS를 돌릴 건데 0이거나 이미 비지티드 했으면 안 돌리고 이제 처음 간 1이다. 그럴 때만 이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건데 사실 말로만 들으면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실시간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코드로 볼 건데 정말 뭔가 복잡하죠. 근데 사실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요것만 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내서 9시 35분 전까지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목표가 뭐였느냐면 이제 요런 2차원 평면이 주어질 때 그래프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9였다. 요거를 출력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볼게요. 먼저 요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BFS 코드예요. 그래서 BFS는 저희가 Q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준 거고요. 그리고 벡터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벡터도 추가해줬고,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일단은 메인 함수를 먼저 볼게요. 메인 함수를 보니까 저희가 행렬을 지금 입력을 받아주기 위해서 n과 m 행렬 받아주고, 그리고 요 입력들을 매트릭스라는 2차원 배열에다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가 잘 입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점에서 BFS를 도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BFS를 돌 건데, 이게 1이거나 아직 방문하지 않은 1일 때만 BFS를 돌려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모든 점에서 BFS를 돌 거예요. 만약에 0,0에서만 BFS를 돈다, 그럼 이런 그래프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니까 모든 점에서 이렇게 2차원 이중 포문을 돌면서 BFS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지금 매트릭스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비지티드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줬어요. 매트릭스는 요 입력을 받는 용도였고, 비지티드는 거기를 방문했느냐 이런 용도였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렇게 2차원 배열을 굳이 2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매트릭스에다가 1이랑 0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정점이 있으면 1 아니면 0이라고 했는데, 비지티드 배열을 굳이 또 만들지 말고, 공간부터 굳이 또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만들지 말고 여기서 들렸으면은 비지티드 했으면 2를 저장하자. 이런 식으로 요 2차원 배열을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봤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비지티드 했다. 그럼 비지티드 배열에다가 1을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 배열을 2로 이렇게 방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배열을 굳이 비지티드 배열을 만들지 않고, 얘를 그림이 없으면 0, 그림이 있으면 1, 방문을 했으면 2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에서 보면은 저희가 모든 점에서 BFS를 돌릴 건데, 만약에 그림이 있고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지금 방문하면 안 되고 그림이 없으면은 BFS 안 돌려도 되죠. 그래서 1인 경우, 이 매트리스의 값이 1인 경우에만 그림이 있고 아직 방문 전인 경우에만 BFS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BFS를 돌릴 때마다 그림의 개수를 1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BFS 돌리게 될 거고, 여기에서 돌리게 될 거고, 여기에서 돌리게 될 거고, 여기에서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앤서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4 앤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앤서를 증가시켜 줬고, 여기에서 이렇게 BFS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FS를 어떻게 돌렸나? 요거는 방금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오늘은. 자, Q에서 아까 페어로 담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번엔 방문 체크를 비지티드 배열에다가 하지 않고, 아까 비지티드 배열에다 하면은 요렇게 매트릭스가 1이냐, 그리고 비지티드가 0이냐, 요렇게 엔드 표시해가지고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매트릭스 배열만 쓰는 거예요. 매트릭스에다가 2를 체크를 해준다. 방문 체크를 여기에다가 2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 그림의 넓이도 저희가 세야 돼요. 그림의 넓이가 각각 4, 2, 1, 9였는데 이런 걸 세기 위해서 카운트 변수를 1로 해줍니다. 현재 한 칸. 그리고 Q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그거랑 인접한 애들을 다 볼 건데, 이제 얘랑 인접한 애들 다 보기 위해서 이제 BFS를 돌릴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하좌우를 볼 거고, 그 상하좌우 이제 좌표 설정하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열을 넘어가는 법니다. 그럼 컨티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게 발휘를 합니다. 아까는 그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매트릭스가 1인지 그리고 비지티드가 0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매트릭스가 1인지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0이면 그림이 없다는 의미고, 2이면 그림을 방문했다는 의미고, 굳이 비지티드를 체크 안 해줘도 요게 1이면은 아직 방문 전이라는 의미잖아요. 방문했으면 2로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매트릭스가 1인지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아직 1이다. 뭐 그림이 있다. 그리고 아직 방문 전이라는 의미니까 그림이 있고 아직 방문 전이면 매트릭스 2로 바꿔주고 그리고 현재 그림의 넓이 저희가 그림의 넓이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 카운트를 1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푸시 Q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0,0 여기서 시작을 해서 카운트가 1로 초기를 해놓고 지금 상하좌우로 봤을 때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풀풀 해가지고 2, 카운트가 2가 됐고 여기서도 또 상하좌우 봤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또 카운트 풀풀 해가지고 3 해주고 여기서도 상하좌우 봤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카운트 풀풀 해서 4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Q가 전부 다 팝이 돼가지고 Q가 비게 되겠죠. 그러면 요 과정이 끝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넓이는 4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요거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그림들이 넓이를 보관하는 벡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요 카운트 요거를 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스페이스라는 거에 4가 담겨 있겠죠. 요 벡터에 4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이중 폼을 두면서 계속 BFS를 돌리면서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 볼 때 또 카운트 막 증가시켜가지고 또 2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BFS 돌 때 1이 담겨 있고 여기서 BFS 돌 때 9가 담기겠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벡터에는 4, 2, 1, 9 이렇게 담기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BFS를 총 4군데에서 돌렸기 때문에 그 앤서에 그게 담겨 있어서 그걸 출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보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이 만약에 0이었다. BFS 한 개도 돌지 않았다. 전부 지금 매트릭스가 1인 곳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다 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BFS를 돌지 않고 앤서가 0이 되겠죠. 만약에 앤서가 0인 경우였다.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경우였다. 그런 경우에는 Cout 0을 해주라고 문제에서 써 있었어요. 그래서 Cout 0을 해주고 만약에 그림이 4개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4, 2, 1, 9 저희가 그림 4개를 돌면서 이 그 넓이를 다 저장을 해두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A인 9 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얘를 출력할 때 저희가 배웠던 sort 함수 한번 써볼게요. sort 함수 써보면 요 스페이스 비긴이랑 엔드를 잘 정렬을 해줍니다. 비긴부터 엔드를 이 벡터를 정렬해주면 1, 2, 4, 9 이렇게 담겨 있겠죠. 이렇게 담겨 있고 저희가 지금 앤서가 4인데 이렇게 출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출력해주면 스페이스 앤서가 4니까 4 빼기 1 해가지고 스페이스 3 세 번째 인덱스를 출력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애 얘가 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앤서 마이너스 1 꼭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 되니까 이렇게 가장 넓은 그림의 넓이를 이렇게 출력해주게 됩니다. 아 너무 어려웠죠. 이렇게 2차원 배열 한 2차원 평면에서도 이렇게 상하좌우를 체크해가지고 인접한 애들을 상하좌우 체크를 해가지고 BFS 돌릴 수도 있구나. 아까 1차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간선들을 직접 인접 리스트에다가 담아줘가지고 그 ADJ 뭐 카운트 ADJ 커런트 해가지고 여기에 담겨있는 애들을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체크해줬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 한 개 한 개가 다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좌우에 있는 애들이 다 간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인 경우만 말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상하좌우 돌면서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DX, DY 해가지고 포문 돌면서 체크해주는 방법이 있구나. 요렇게 2차원 평면에서도 BFS를 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BFS로 푸시고요. 그리고 그럼 이 문제 DFS로 못 푸나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막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DFS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DFS를 풀 때는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끝납니다. 자, 보면은 아까 여기 이 매트리스에다 담아주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포문을 들면서 DFS를 해줄 건데 지금 그림이 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일 때만 1일 때만 이제 이 DFS를 돌려줄 거고 이 DFS 돌릴 때는 현재 그림이 넓이를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고 DFS를 돌립니다. 그럼 DFS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방문 체크 2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0이었죠. 그러면 여기 들리자마자 바로 1이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풀풀 해주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카운트가 1이 됐어요. 얘를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를 볼 건데 상하좌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아직 그림 있고 방문하지 않은 애가 있다. 그럼 DFS로 또 제기함수를 불러서 요쪽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카운트 풀풀해서 카운트가 2가 되고 여기서도 또 밑으로 DFS 불러서 넘어가면 카운트가 3이 되고 여기서 또 DFS 불러서 여기서 4가 되고 그래서 카운트가 4가 된 채로 여기로 오게 돼요. 그럼 카운트가 지금 4인 상태인데 그때 이제 스페이스에다가 카운트를 잘 담아주고
아까 그림의 개수도 추가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림의 개수 출력시켜주고, 그리고 이 그림 넓이들도 잘 정렬을 해가지고 가장 넓은 그림의 넓이를 출력을 해주는 요런 코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길고 긴, 오랜만에 1시간 반을 넘긴 제가 말했던 딱 35분에 끝이 났네요. 그래서 자, 오늘 어떤 걸 했냐면 정말 중요한 걸 했어요. 이 그래프가 사실 오늘은 저희가 그래프 탐색이라는 것만 배웠는데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다른 알고리즘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이제 시작인 이제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그래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프 종류가 더 많이 있어요. 뭐 연결 그래프, 완전 그래프, 뭐 이렇게 뭐 루프가 있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종류가 있는데 사실 잘 쓰이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3학년이 될 때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만나봤던 애들 위주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 다른 그래프 종류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구글링해서 알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뭐 이런 그래프 종류가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표현할 때 인접 행렬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인접 리스트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인접 리스트를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사용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인접 리스트는 2차원 벡터에다가 지금 인접한 애들만 담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담았는지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그래프 탐색할 때는 DFS랑 BFS 있다고 했었는데 DFS는 깊이를 우선적으로 한 우물만 깊게 파다가 이제 막다른 길이면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로 구현을 했었고, 이렇게 스택으로 원리는 스택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스택으로 이렇게 구현도 해봤어요. 그래서 스택과 재기함수로 어떻게 DFS 탐색을 하는지 바이러스 문제도 풀어봤고, 그리고 BFS로 문제를 풀 때는 너비를 우선적으로 탐색을 한다고 했었죠. 얘는 Q로 구현을 하고 BFS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DFS로는 하지 못하지만 BFS로는 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BFS를 DFS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바이러스 문제를 풀어봤고, 그리고 DFS와 BFS의 차이점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얘가 어떤 흐름으로 된다. 얘는 뭔가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요런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너비 요런 식으로 가장 한 단계, 이 단계를 먼저 다 처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요런 느낌을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셨다면은 다른 거는 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그림 2차원 평면에서도 어떻게 그 탐색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이 2차원 평면을 저희가 그래프화 시켜서 얘들 하나하나 다 정점으로 보고 바로 상하좌우에 있으면 인접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dx, dy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BFS로도 풀어보고 TFS로도 풀어보고, 근데 만약에 둘 다 하기 벅차시다 한 분들은 BFS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길고 길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인 그래프에 대해서도 배우고 DFS와 BFS에서도 배웠어요. 저희가 오늘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배웠는데 이거는 사실 그 DFS와 BFS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한 게 조금 어려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문제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엄청 쉽진 않아서 바이러스보다는 쉬워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뭐 1, 2, 3, 4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DFS랑 BFS로 탐색해서 출력해라, 그냥 간단한 출력 문제라서 요거를 하면은 이제 개념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겠으면은 구글링 해보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요 문제를 한번 혼자 힘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오늘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BFS랑 DFS 둘 다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이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2차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둘 다 이렇게 좀 나눠서 가져와 봤고요. 만약에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은 바이러스까지만 소화를 하셔도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문제 푸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꿀 정보인데 꿀 정보 8주 차이 필수 문제는
출석 체크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수 스터디언 뽑을 때 1주차에서 7주차까지만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DFS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여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좀 여유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BFS, DFS 문제들을 한번 꼭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은 1시간 40분 동안 정말 길고 긴 강의를 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강의 영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첫 강의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도 몰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1학년 분들이 정말 많이 남아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는 1학년 때 저도 1학년 때 요거 초급 알고리즘 들었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제 8주차까지 무려 8번이나 이제 실시간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이제 필수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크게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진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이 강의 자료 준비하고 이런 거 할 때 이 수강생들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정말 힘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필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니까 내 강의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정말 그래도 힘을 내서 이런 거 끝까지 제가 8주차까지 강의 준비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녹화 강의는 요거이고 요것도 이제 비번을 잘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가 전부 다 끝나면 종강을 하면은 이 블로그 글들을 지금은 일부 공개로 해놨는데 공개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복습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찾아서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 들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강청회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때 한번 저도 갈 거니까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강청회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